1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지도부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택 경기 지표 개선으로 최근 2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65%, S&P 500 지수는 1.99%, 나스닥은 2.21%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강등 이유로는 프랑스의 재정 여건 악화와 경제 성장 위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일 회의를 통해 그리스의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그리스 부채를 줄이고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으로 토빈세법 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도 토빈세 도입에 대선 공약 채택을 추진하며 박근혜 후보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경제TV를 LG U+TV 채널번호는 124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재정 절벽 해소 기대감이 형성된 데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또한 이런 반등 움직임이 나와줬죠.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1878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강세를 띠면서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전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한 강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등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에 제가 이제 특히 증권 방송을 보면서 네. 참 자기가 하면은 에러고 남이 하면 분리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깡통사부, 깡통지존 이렇게 지존이란 말이라든지 사부라든지 함부로 쓰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이라는 건 대외적인 요건과 대외적인 모든 걸 표출하는 종합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면 자기 시황하고 틀리면 의미가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포인트가 가까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뜰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50% 뜨는데 지금 자리에서 의미가 없다. 이게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그런 시황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만 오늘 좀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주가를 보니까요. 특히 이제 달러와 엔화의 강세 부분, 달러와 엔화의 환율에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지금 이 검은색 칠해 놓은 게 이제 달러와 엔화의 환율 관계거든요. 원화가 빼고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주가들이 달러화와 엔화의 주가에서 정확하게 배치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엔화의 강세 때 우리나라 주가가 바닥인데 제가 볼 때 엔화의 강세가 81엔을 넘은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엔화에 일본의 정부가 큰 개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원화를 빼고 원화 강세는 제가 볼 때는 방치된 강세고요. 달러와 엔화의 강세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보시면 달러의 엔화 특히 엔화의 강세가 있으면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일본 마이니치 신간 아침에 어제 신문 보면 일본 정부도 이제 엔화의 강세를 묵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화의 강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장 자체가 일단은 뭐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가 하락하면서도 1930에서 하락하면서도 계속 주가가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깡통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특히 이제 뭐 240일이라든지 이런 그 엉뚱한 지표를 갖고 대세가 하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손절매를 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손절매를 치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만약에 어제 손절매를 그저께 손절매 쳤다면은 엄청난 손해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매나 치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 주식 자체가 상승폭의 62% 가까이에 빠지고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900 위까지 한번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자리가 제가 볼 때 61일 평이 부딪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900 언저리에서 한번 쉬어가면서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저 말 들으신 분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 1900 한 5, 6, 7포인트. 오늘 아침에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20포인트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숨고르기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했죠. 삼성전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130만 원 가까이서는 언제든지 매수하는 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매력이 엄청납니다. 삼성전자의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가가 대세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222평 아래로 가지 않으면은 주가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버텨 있는데 지금 대세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했죠. 만원 기준에서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또 만원 이상 플러스라면 주식장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꼭 보시는 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그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을 보니까 거의 바뀌었어요. 그 셀트리온이 일찍 오는데 셀트리온이 폭락,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이제 좋았죠. 요번에 CJ 오쇼핀 좋아요. SK 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다음 CJ EMA, 동서, GS 홈쇼핑, 포스코 ITC. 최근에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들이 굉장히 한 3종목 놔두고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이제 과거의 코스닥 종목들이 엄청난 폭락을 했거든요. 엄청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닥 종목들을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그 5종목 이상 바뀐다는 것은 코스닥 종목들이 항시 고점에서 정점에서 찍으면은 항시 급락이가 반토막 나기 때문에 코스닥주는 자기 자산의 10%나 20%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주를 추천한 사람은 완전 코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삼성전자가 2%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서 잡주를 한다는 것은 잡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깡통에 차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을 많이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등 방송 보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닥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외국인 동향 크게 없어요. 외국인 동향은 선물 때문에 삼성전자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은 없습니다. 제가 했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축자사자 팔고 기관은 축자사자 산다. 기관이 돈이 더 많으니까 기관이 올라간다.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영향이 모든 것이 겨운다. 아직 삼성전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제가 했던 말인데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니까 청송촌음 시황 안 맞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또 지나고 나에 맞다고 하는데 그런 또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대처하면 여러분 항상 늦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보면 통신이나 내수 관련 종목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수 종목, 특히 증권 관련 종목이라든지 내수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11조 5천 정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는 기관들이 뭐 크게 팔 게 없다.
제가 볼 때 프로그램 매수 지금 어쨌든 간 누가 되더라도 프로그램 매수는 급격히 줄일 가능은 없다. 왜? 지금 연기금이나 모든 기관 단체에서 주식 아니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신용이 4조 5천원까지 늘어났어요. 신용하지 마세요. 지금 신용 사는 사람들 다 깡통 찹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신용이 늘어나서 거의 깡통 찼는데 신용이 4조 5천원, 신용이 보통 4조 2천원대 뭐 과합니다. 신용하지 마세요. 신용하는 사람하고 가는 자리 앉지도 마세요. 신용 줄이세요. 신용 줄이셔야 됩니다. 신용 분명히 줄이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는 고점 매도하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화 강세가 이 강세가 있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 쉬어가는 국면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기 모르면은 전부 피덥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1 자리에 쉬어가지만 주식은 궁극적으로 변곡점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곡점 자리는 일목균형표 중심선까지 변곡점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주식 자체를 지금은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선행 스팬 1의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는 선행 스팬 2의 지지다인데 지금 선행 스팬 2에서 후행 스팬이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환선이 떨어지면서 캔들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만약 캔들 차트가 전환선 위에만 올라간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환선 위에 캔들 차트가 저는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주식을 대처해야 된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아이고 나는 10,000원 물렸다가 나는 2,000원 물렸으니까 자르겠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2,000포인트 주가 100% 하락해가지고 샀는 이런 주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땐 최근에 여러분께서 제가 1885 이하에 샀는 종목들 특히 1900까지도 여러분 수익이 다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충분히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기준은 항시 제가 했죠. 선행스팬 2 자리입니다. 선행스팬 2 자리만 올라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그 안정적인 모양은 선행스팬 변곡점 자리가 아직 한 7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앞으로 한 5, 6일 또 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이 1800을 가더라도 틈새 시장은 먹어야 됩니다. 이번 장이 1940에서 1938에서 1870까지 떨어졌지만 실제로 물 먹는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 계속 장 자체가 양운을 그리면서다. 그래서 여러분 방망이를 내려올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았지만 지금은 짧게 잡지 말고 방망이를 중간 정도 잡으면서 2루타 정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죠. 신용 많은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신용 많다는 것은 동네 뻐꾸기들이 추천해가 뻐꾹뻐꾹거리면서 뻐꾸기 새끼들이 주식 찾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용 많은 주식을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짧게는 한번 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아무 말 듣지 마십시오. 굿모닝 대박 예감 8시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짧게 치시든지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만 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한 템포 쉬어가자고 말씀하셨죠.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추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2일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멜파스, 어제 한 장중에 9% 이상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멜파스는 지금 현재 상승이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지만은
시장에서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이 대체적으로 IT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기가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진행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는 테마 쪽이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고 대신에 기관들의 매수 선호 종목군들이 꾸준히 강세를 띄워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서부터 한 5천억대 사이 정도의 코스닥 쪽의 그 중형 종목군들, 기술 종목군들이 반전 포인트가 좀 강하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이나 투자 신탁이나 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금융권의 메이저들 쪽에서 SM 주식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당일 날만 1,300억대에서 1,400억대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도 물량이 그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매도가 나온 다음에 그 돈이 지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관들도 뭔가 주식을 좀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이 유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IT 종목군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중형급의 약간 덩치가 있는 주식들을 많이 사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도 멜파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에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답이 윤곽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 31,000원권까지 목표가를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상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면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면 되겠고 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께서 또 저점에서 재공략을 한번 노려보신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테마주보다는 기관의 매수 선호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코스닥 중형주였죠. IT 기술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 관련 업종도 이런 IT 기술 업종과 관련돼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 관련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LED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LED 관련주들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라든지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을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특히 전기전자 업종들이 빠르게 회복세를 타고 있고 또 그 이번 겨울이 상당히 좀 추위가 클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추위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상황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전력난 문제가 상당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보다도 친환경 조명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기대감도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지금 상황을 쭉 보시면은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4,000원권 전 고점을 넘어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금호 전기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중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전 포인트를 잡을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노림수를 한번 가지신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 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인 눌림목 이후에 기관들의 급격한 매수에 의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흐름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라면은 이 앞으로 LED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바닥 탈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LED 관련 종목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네. 이 루멘스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LED TV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멘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루멘스가 삼성전자 LED TV에 납품을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10월달, 11월달 사이에 주가가 옆으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중기적으로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중기적으로 10,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약 6,500원 정도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가볍게 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눌림목 공략 찾아보기 전에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이라이콤.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매수가는 주지 못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좀 급반등을 했었죠. 그만큼 시장의 지금 분위기상 좀 더 랠리가 가능한 부분은 IT 전기전자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결과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곳이 전기전자였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좋아하는 종목군은 여전히 IT 전기전자였다.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돼서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좀 더 큰 상승폭을 좀 일으켰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바마의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서 랠리를 좀 더 시작을 하려면 당연히 IT 전기전자가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7%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기술주 그리고 IT 전기전자에 대해서 좀 더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라이콤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IT 전기전자 종목군들이 어제 가파른 상승폭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가 또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큰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꺼질 것이냐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라이콤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네, 하단에서 네. 그때 매수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일단은 1차적인 분명히 쌍바닥 패턴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다시 돌파점 자체를 지금 돌파는 하지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지금은 18,000원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 네. 하단으로 다시 16,000원대까지 내려오시는 걸 보고 사시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좋지 지금은 우리가 사지도 아니면 팔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목표가가 2만 원, 그런데 현재가가 2만 1,900원, 목표가 추가 달성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릴게요. 네, 일단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뭐 FPCB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터치 패널 관련주 그리고 터치칩 관련주 그런 무선 충전 관련주까지 모든 IT 전기전자 부품에 대해서 지금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요.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른 상승이 조금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상 일단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주도주 자체가 패턴이 엔터주 관련으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IT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 주체 자체가 조금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 좀 더 장기적인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서킷은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멜파스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최병돈 위원님도 예, 한번 그쵸. 추천을 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종목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터치 패널 관련주라고 떠올릴 때 생각을 하시는 종목군이에요. 일단 ELK라든지 아니면 멜파스 같은 종목군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역시 멜파스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종목군이 멜파스 같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박스권 하단 자체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고 지금 주가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의 저평가된 국면이 있죠. 그만큼 상승 자체가 일단 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반치인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싸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적인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터치 패널 및 터치칩에 대한 매출 증가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태블릿 PC 자체가 지금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국면에 분명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를 통한 거기에 대한 연계적인 어느 정도 매출의 상승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멜파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걱정이 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하단에서 한번 물량 자체가 올라왔던 시점이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에서 올라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1차적인 이익 실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때도 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점이 저는 2만 6천 원에서 2만 6,500원 사이로 봤었는데 네. 그 부분을 어제는 좀 가파르게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의 눌림목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었던 지금 26,000원에서 부근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수를 조금 해보시려면 26,000원 밑에서 조금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최명구 위원님과 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두 번째로 너무 좋다는 게 그 멜파스에 대한 이점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 다만 단점이 있겠다면 지금은 24,000원, 23,000원대보다는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실상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오늘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이 종목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네.
네. 일단 뭐 상승을 곧장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아, 내 것이 아니구나. 예,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좀 예. 생각을 하시고요. 멜파스 말고도 지금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IT 전기전자 분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때까지 추천했던 분야도 대부분 IT 전기전자였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뭐 하루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살 타이밍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절벽 위기라고 저번 주에 빠졌을 때 공포심에 매수를 못 하셨지만 또다시 시장은 급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은 두드려 보고 간다는 시점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멜파스 적정 매수가는 26,000원에서 26,300원 사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입니다.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해외 수요 기반 확정이 긍정적인 평가로 목표 주가 57,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KB금융입니다. 11월 내 ING 인수 확정 시 인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며 목표 주가 54,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에너지 시장 환경이 가스공사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목표 주가 11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증권 크라운제과입니다. 해태제과 실적 개선으로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빙그레 못지않은 수출로 크라운제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게임시설 증설 가능성 재부각과 그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 34,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해외 시장을 봤을 때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지수 반등이 과연 연속적으로 좀 재차 좀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낙폭에 따른 리바운딩 성격 정도로 좀 판단을 하셔야지 뭐 추세 전환에 대한 무게를 좀 두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코스닥에서 어제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 IT 부품 업종들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했냐? 역시나 4분기도 마찬가지고 내년 1분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에 와 있고 성장성도 부여되어 있고 숫자도 잘 찍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낙폭이 과대됐다고 해서 뭐 덥석 사는 운은 좀 범하시면 안 된다. 대표적인 예가 역시나 금융업종, 은행업종과 은행업종과 조선업종 등 이런 업종들인데요. 낙폭이 너무 과대됐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낙폭이 너무 과대됐다 그래서 선뜻 사시다가는 일단 선장성 프리미엄이라는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급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 수급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에 투자되는 돈도
아시아 시장에 투자되는 돈도 역시나 중국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시장 당분간은 조금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현대 하이스코 제시해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일단 의견부터 드리면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57,000원을 당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낸 배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생산 캐파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냉간압 연 능력 한 150만 톤 규모니까 냉간압의 연 능력이 한 150만 톤 정도 되는 규모, 그리고 용융 아연 도급 라인이 한 50만 톤 1기 정도, 그리고 연속용 융 아연 도급 라인이 한 100만 톤 1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간압연 능력이 한 45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한 33.3%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생산 캐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현대 하이스코 외형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해외 수요 기반 역시도 굉장히 좀 확장되어 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2년 말에는 브라질, 중국 천진 법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이 터키 법인이 추가가 되고요. 현대 기아차 공급 능력이 319만 대에서 384만 대로 20% 정도 증가된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을 하는 철강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프리미엄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이 해외 법인까지 해외 쪽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됐고요. 현대 기아차 해외 공장에서 소요되는 차강판이 한 313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동사의 페네트레이션이 한 35% 그리고 13년 추정되는 현대기아차 소유량이 한 339만 톤 되는데 이 중에 동사의 페네트레이션이 한 50%로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 역시도 외형 성장에 대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정적인 마진 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증설 후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자동차용 냉형 강판 비중과 수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외로 들고 나가는 물량들이 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이 자동차용 강판이 사실 일반용보다는 ASP라고 하는 판매 단가가 높고 이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ASP라고 하는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일반용보다 고마진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안정적으로 마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좀 5만 원대에서 주가가 9월 달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자리는 위에 있는 5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5일선만 만약에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동사의 주가가 한층 더 좀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으로 현대 하이스코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어제 반등 오늘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전망 궁금하고요. 오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체크할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있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인 예산안이라든지 혹은 증권거래세 혹은 관세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세종시에 대한 설치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또 교육과기술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안전법 그리고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위원회 쪽에서는 뭐 약사법,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 등 우리 증시의 이슈를 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국회에서 일단은 뭐 내용이 열린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선언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중일이 이번에 FTA 타결 시에는 뭐 NAFTA 그리고 또 EU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구상될 전망인데요. 뭐 이에 따른 뭐 자동차 대표주 혹은 IT 대표주,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아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집행 승인 여부에 대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카카오 슬라이드 서비스가 예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 뭐 카카오 슬라이드라는 것은 일단 전자책이나 음악, 게임,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그 슬라이드 서비스를 일단은 시작한다는 점 일단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GMB 코리아가 오늘 신규 상장됩니다. 일단 뭐 GMB사와의 이제 합작 투자 계약이 이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남석유 합병 승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호남석유화학과 또 KP케미칼에 대한 1대 0.05에 대한 일단 합병 비율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일본장이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오늘 금리 공시를 한다니까요. 이것도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 분석을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우선 종합주가지수의 기술적 반등 예상은 일단 제가 잡아드렸고 이번 주 내에 일단 1850포인트에 대한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가 체감지수는 1600포인트에 있어야 일단은 맞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나만의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 변곡점을 만들어내놓고 또 하락 진행이 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주가에 일단 투매 자리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단 쉽게 빠지지 못하고 계속 반발 매수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량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시장 거의 투매 형식으로 물량들을 최근에 인기주였던 종목들을 폭발적으로 쏟아냈었는데요. 이런 쏟아낸 물량들을 전부 다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와 운수장비 제가 함께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상승률이 나온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운수장비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1888포인트에 대한 중심으로 오늘 갭상승은 물론 이어지겠지만 1888포인트를 지지를 하지 못하거나 지지를 했을 경우에는 못했을 경우는 일단 1850포인트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로 붕괴될 수 있다. 만약에 오늘 1888포인트까지 지켜내는 흐름이 있다라면은 192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상승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자리에서는 수급 주체의 부재로 일단 주가의 상승은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반등 시에 우리가 현금 비중 축소라든지 혹은 지수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비중 축소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888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네. 위메이드는 그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그 게임주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에 관한 그런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니팡이나 뭐 캔디팡 같은 그런 캐주얼 게임의 그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에 비해서
좀 위메이드는 앞으로 수명이 훨씬 긴 그 RPG 게임류를 그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카카오톡에 이어서 그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도 그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세인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수급적인 면도 함께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기관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그 기관 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 그 10월 초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없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이 10월 말 정도부터 이런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 11월 16일에 이 긴 음봉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날 그 시장에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그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에서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로 일관했다. 그럼 따라서 여기 지금의 주가 상태로는 낙폭 과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 한 길지 않은 시간이나 2주일 이내 정도의 시간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서는 전일 종가 부근인 45,000원이죠. 4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그 앞서 있는 지지대가 항상 있었죠. 아까도 7월 중순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지지받으면서 10월 말에도 한번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이 전 저점 라인을 이탈한다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3,000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좀 손절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5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위메이드였죠. 이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